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특검은 강한 유감의 뜻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동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새벽 6시쯤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먼저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그동안 글쎄 이제 어제 특검에 나올 때 그리고 지방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경직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구치소를 나왔는데요. 구치소를 나온 뒤에 바로 서초동에는 삼성 사옥으로 출근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서초동 사옥으로 이제 바로 출근한 것은 어쨌든 이제 밤새 기다리던 삼성 관련 직원들을 뭐 격려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밤을 샜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만 어쨌든 이 밤새 기다리면서도 어쨌든 삼성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는 점, 예. 이런 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 서초동 사옥으로 직행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네, 뭐 비서진의 동행 전혀 없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봤는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1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가장 지금 법원에서 예.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원칙이 불구속이고 예외가 구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예. 이제 구속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예.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불구속은 그것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시키는 것이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과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데 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입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유죄가 되는 정도를 말하죠. 근데 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유죄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범죄의 소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걸 보면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뇌물죄의 예.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기서 대가성은 이제 뇌물죄고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제공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건 신동빈 회장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다시 말해서 특검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실이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피의자에게도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구속이 되면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또 조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위축되고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렇게 본 것이죠. 예. 네. 법원의 영장에 대한 판단이 이제 이렇게 내려진 뒤에 과연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적정했느냐 이런 쪽으로 또 판단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브리핑을 통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딱 두 문장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오늘 이기철 특검보가 상당히 이제 유감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예. 법률적 평가에서도 좀 이 영장 전담 판사를 좀 달리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그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봐서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삼성 그 미래전략실의 그 최지성 그 부회장이나 예. 장충기 사장, 그리고 이제 박상진 그 승마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그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도 아마 영장을 다시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불구속 기소라든지 뭐 그런 네.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 예고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이제 특검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 특검의 지금 그 이기철 특검보의 의지를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예. 네. 애초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특검은 글쎄 수사의 이제 동력을 좀 어느 정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특검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금 그야말로 이 특검 수사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그 산을 넘으면 예. 바로 박 대통령을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뇌물죄가 지금 아까 그 이기철 특검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예. 네.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뇌물죄냐 아니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검찰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 정도인 것이냐, 네. 여기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지금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용이 이 부회장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예. 당연히 박 대통령 제도 이 뇌물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마 그 대면 조사라든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보강 수사라든지 예. 내지는 뭐 증거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그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 부분 미뤄진다든지 설사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부실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동안의 대개부에 대한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그 뇌물 혐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둘 다 가능한 뭐 견해죠. 네. 근데 저는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네. 재청구를 했다가 다시 기각이 되면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의 이유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박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주는 사람만 조사를 하고 준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두 사람을 모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같이 청구한다든지 네. 한쪽은 뭐 청구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많은 것이고 성공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예.
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과연 그 기각 판결을 내린 영장 판사는 누군가 이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각 판결을 내린 영장 판사는 조희연 판사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 이동우 기자, 이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조의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예.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임이고요. 예. 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행정시험을 동시에 합격을 했었고요. 예. 상당히 이제 꼼꼼한 그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번에 이제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새벽 4시에 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죠,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만 예.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 영장을 기각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김정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기록을 상당히 꼼꼼히 보는 그 인물로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지금까지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제 기록을 꼼꼼하게 보면서 법리적인 부분에 더 치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리 상황이라든지 법률적 다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영장 발부보다는 기각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원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향을 봤을 때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제 이 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예. 만약에 네. 법리적 다툼으로만 본다면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발부하지 법리적인 봤을 때 부분만 보고서 볼 때는 결국 발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떤 법리적인 부분만 보고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결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었는데 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물론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좀 늦춰진다거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검이 이 뇌물죄만 지금 뭐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금 이 뇌물죄 이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강 수사라든지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다른 것들과 같이 조사를 여러 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다면 2월 초순에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늦어진다든지 이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어쨌든 특검이 박 대통령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해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금 하나의 뭐 제동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뭐 상당 부분 미뤄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특검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또 형사 재판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또 맞춰서 헌재의 지금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 7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헌재의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대통령 대리인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해달라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네. 안종범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네. 17건 510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로 제출이 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통해 가지고 이제 저 헌재에 제출이 된 것이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한번 증거 그 신청이 되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뭐 공격을 해보는 것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저것을 이제 증거로 해서 박 대통령의 어떤 파면 사유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안종범 수석은 재판에 나와서도 자기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증거로 채택 못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안종범 수석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법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이 독수 독과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독이 들어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결국 독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불법 수집한 그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그 조항을 들어서 예. 어쨌든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종범 그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안종범 변호인 측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형사 재판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예. 네. 있겠습니다. 오늘 7차 공개 변론에는 오전에 지금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뭐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 소추위원단들이 김상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이렇게 부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사 개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죠. 예, 김상률 수석은 지금 블랙리스트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김상률 전 수석만 구속이 안 되고 소위 이제 블랙리스트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구속이 됐거든요. 예. 네. 뭐 김종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동철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이죠. 정관주 이런 사람들 예. 말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면이 인사농단도 하나 이제 저분이 이제 그 교문수석이 되는 것이 또 최순실의 어떤 그 비선을 타고 나서 네. 그다음에 차은택의 추천을 받아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이 교문수석실을 거쳐서 문체부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그 블랙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라든지 전달 경의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예.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오늘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은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상태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오후에 나오고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아직도. 그렇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지금 연락이 두절돼 있고 행방 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출석 요구서가 뭐 지금 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뭐 재판장에 불출석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뭐 증인을 철회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계속 그 소재 파악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별다른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증인 없이 그러면 심리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없이 예. 자료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결과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나타난 자료라든지 예. 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증인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증거로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증인 진술 없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공개 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전경련 임원들이 증인의 그 명단에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어쨌든 각 재벌 기업들한테 네. 자금을 할당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774억을 이제 모금하는 그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전경련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불법성이나 강제성은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이 돼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캐묻게 되겠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 씨와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물어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은 지금 최순실 씨 뭐 법정에 나올 때 항상 그렇게 했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왔고요. 또 네. 안종범 전 수석은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재판부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형사 재판은 다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테고요. 오늘 오전에는 지금 전경련의 관계자들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해서 오후에는 이제 본부장도 나오고요. 네. 이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모금과 관련한 집중적인 이제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진행되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사실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죠. 이 사람의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특검에서도 그 뇌물죄가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그와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미르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그 미르재단이 기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았는지 왜 전경련이 거기에 개입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예.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그 기업에 연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지는 또 어렵다기보다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면 더 쉬우니까 예. 전경련을 전격적으로 이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전경련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경련이 할당을 해주면서 기업들에게 말이죠. 예. 당신들이 이렇게 재단을 설립할 테니 돈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의 정도가 어땠는지 정말로 자발적인 어떤 기금을 낸 것인지 처음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 이 어떤 문화 융성이라든지 창조 경제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최순실이라든지 박 대통령의 어떤 사심이 있었는지 이 등등이 오늘 이제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예. 상당히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수사에서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네. 앞서서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이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예. 사실 774억을 모금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액수까지 다 지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뭐 상당 부분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불법 모금에 이제 관여했다는 것이 이제 여러 진술이나 정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네. 오늘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재판장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최순실 씨 측이 전경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단 출연을 했는지 물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이제 돈을 거뒀는데 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돈을 냈는지 예. 최순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전경련이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히려 기업들이 왜 돈을 냈는지를 잘 알 거 아니냐 오히려 나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뭐 강요한 적도 없고 또 다른 목적을 갖고 또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오히려 당신이 좀 밝혀달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모금을 해서 재단에 774억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 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지금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헌재 재판 그리고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형사 재판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